안녕하세요. 속전속보TV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AI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 뭔지 아시죠? 네,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엔비디아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중국 수출길이 다시 열리면서 시장에서 엄청난 반응이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 엔비디아 주가는 188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고 시가총액은 무려 4.6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아시나요? 대한민국 1년 국가 예산이 약 650조 원인데 엔비디아 한 회사 시총이 그 10배가 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 재개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게 투자자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지난 12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RGB 칩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국은 세계 최대의 반도체 수요처입니다. 그동안 이 거대한 시장이 막혀 있었던 거예요. 마치 치킨 프랜차이즈가 대학가 상권에서 영업을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허가가 난 것과 비슷하달까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은 엔비디아는 2월 중순 춘절 전까지 약 4만에서 8만 개의 이치백 칩을 중국에 선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감이 안 오실 수 있어요. 단순하게 계산해 볼게요. H200 칩 한 개, 가격이 대략 3만 달러 정도 된다고 추정하면 8만 개만 팔아도 2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조 원이 넘는 규모예요. 이게 현재 엔비디아 실적 추정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숫자라는 게 핵심입니다.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중국 매출이 다시 살아나면 엔비디아의 향후 기대치에 의미 있게 추가될 것이라고요. 실제로 2024년 수출 금지 전까지 중국은 엔비디아 전체 매출의 10% 이상을 차지했었거든요. 이 시장이 다시 열린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단순한 뉴스일까요? 아니면 게임 체인저일까요? 여러분 솔직히 물어볼게요. 왜 중국이 그렇게 엔비디아 칩을 원하는 걸까요? 화웨이도 있고 캠브리콘도 있는데 말이에요.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가 재밌는 비유를 했습니다. 피터 루거 스테이크를 원하시겠어요? 아니면 화이트캐슬 햄버거를 원하시겠어요? 당연히 최고급 스테이크를 원하겠죠. 히백은 현재 중국에 수출 가능한 70칩보다 추론 성능이 약 2배, AI 학습용 텐서 코어 연산 능력은 무려 6배 이상 높습니다. 이건 마치 시내버스랑 KTX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둘 다 이동수단이긴 한데 속도와 효율이 완전히 다른 거죠.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같은 중국 빅테크들이 이미 엔비디아와 접촉해서 대량 구매를 논의했다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요 대 공급 비율입니다. 댄 아이브스에 따르면 현재 엔비디아 칩의 수요 대 공급 비율이 12대 1이에요. 12명이 하나의 칩을 두고 경쟁하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명절 기차표 예매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때 서버 터지는 것처럼 지금 엔비디아 칩 시장이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급이 수요를 전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젠슨 황 CEO도 당당한 거죠. 가격 할인 같은 거 없습니다. 왜요? 안 팔아도 살 사람이 줄 서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독점적 기술력이 가져다주는 프리미엄 파워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위치에 있는 회사를 보유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자, 여기서 재미있는 게 나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수출을 허용하면서 조건을 달았어요. 매출의 25%를 미국 정부에 내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요? 쉽게 말하면은 수출 사용료입니다. 엔비디아가 중국에서 벌면 그 4분의 1을 미국 정부가 가져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구조 아닌가요? 네, 맞아요. 프랜차이즈 로열티랑 비슷해요. 치킨집 사장님이 매출의 일정 퍼센트를 본사에 내듯이 엔비디아도 중국에서 번 돈의 일부를 미국 정부에 내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미국 일자리를 지키고 제조업을 강화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미국 내 반응이 갈린다는 거예요. 러트닉 상무장관은 찬성 입장이에요. 미국 기술을 글로벌 표준으로 유지하면서 엔비디아 수익 기반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논리죠. 반면에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같은 분들은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중국 군사력을 키워주는 거 아니냐는 우려인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 부분에서 많이 고민했는데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미국 정부가 단순히 막기만 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적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막으면은 화웨이 같은 중국 기업들이 더 빨리 성장할 수 있거든요. 차라리 팔되 수익은 나누어 갖겠다는 계산인 거죠. 마치 알바생 월급에서 세금 떼가는 것처럼요. 자, 이제 숫자 이야기를 해볼게요. 투자자라면은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현재 엔비디아 주가는 188달러 수준입니다. 고점 대비 약 15% 하락한 상태예요. 그런데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뭐라고 할까요? 캔터 피츠제럴드는 목표가 300달러를 유지하면서 비중 확대 의견을 냈어요. 팀랭크스 기준 평균 목표가는
263.58달러로 현재가 대비 약 40%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댄 아이브스는 더 공격적이에요. 2026년 말까지 250에서 275달러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밸류에이션입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PER이 약 44.8배예요. 높아 보이죠? 근데 마이크론 PER이 25.2배밖에 안 됩니다. 같은 AI 반도체 수혜주인데 밸류에이션 차이가 꽤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마이크론이 더 저렴하다고 보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PER만 보면 안 돼요. 성장률을 봐야 해요. 엔비디아는 AI 혁명의 중심에 있고 경쟁사들이 따라오려면은 4, 5년은 걸린다는 게 댄 아이브스의 분석이에요. 그는 이걸 야구에 비유했습니다. AI 혁명은 지금 9이닝 경기 중 3이닝이라고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거죠. 여러분 3이닝에 역전당했다고 포기하는 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조정받는다고 AI 테마가 끝났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요. 여러분 이런 중요한 뉴스들을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으시면은 저희 텔레그램 커뮤니티에 들어오세요. 속전속보TV 채널에서는 시장 움직임과 핵심 정보를 가장 빠르게 공유하고 있거든요. 혼자 투자하는 것보다 함께 정보를 나누는 게 훨씬 효과적이잖아요. 링크는 영상 댓글 고정 링크에 있으니까 꼭 확인해 주세요. 자, 여기서 냉정하게 리스크도 짚어봐야 해요. 미국이 수출을 허용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거든요. 중국 정부가 아직 구매를 승인하지 않았어요.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H100에 대해서도 사용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어떤 규제냐면요. 중국 기업이 엔비디아 칩을 사려면은 왜 국산 제품을 안 쓰는지 설명해야 하고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정부 기관이나 국유 기업은 아예 칩의 구매가 금지될 수도 있고요. 이건 마치 국산품 애용 캠페인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과 비슷해요. 젠슨 황 CEO도 인정했습니다. 수출이 허용된다고 해서 중국이 구매를 허용할지는 전혀 알 수 없다고요. 양쪽 정부 모두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은 팔겠다고 하는데 중국은 안 사겠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또 하나, 미국 의회 내 강경파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어요. 존 물레나 하원 의원은 상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서 중국이 미국보다 앞선 AI 칩을 대규모로 확보하면 미국의 AI 지배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거든요. 정치적 변수가 언제든 튀어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식 투자할 때 이런 변수들 꼭 염두에 두셔야 해요. 좋은 뉴스만 보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강한 이유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엔비디아는 단순히 칩 회사가 아닙니다. 플랫폼 회사예요. CNBC의 짐 크레이머가 이 점을 강조했어요. 엔비디아를 그냥 칩이라고 부르지 말라고요. 시스템이고 플랫폼이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개발자들이 엔비디아 GPU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짜면은 다른 칩으로 옮기기가 어려워요. 마치 아이폰에서 안드로이드로 넘어가면 앱도 다 다시 깔고 적응해야 하는 것처럼요.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이미 익숙한 엔비디아 환경을 버리고 열등한 칩에서 다시 시작할 이유가 없는 거죠. 구글도 좋은 칩 만들고 AMD도 경쟁하고 아마존도 자체 칩 개발하고 있어요. 근데 짐 크레이머의 표현을 빌리면 엔비디아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있는 거예요. 격차가 그만큼 크다는 뜻입니다. 차세대 칩인 블랙웰도 준비됐고 그 다음 루빈 칩도 개발 중이에요. 계속 앞서 나가는 거죠. 마치 마라톤에서 선두주자가 후반에 더 스퍼트를 내는 것처럼요. 뒤쫓아가는 사람들은 지치는데 앞서가는 사람은 더 빨라지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런 회사를 경쟁사가 따라잡기 쉬울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AI 이야기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있어요. 바로 에너지 문제입니다. 댄 아이브스가 흥미로운 말을 했어요. AI 혁명에서 가장 큰 제약은 에너지라고요. 자, 데이터 센터 운영하려면 전력이 엄청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빅테크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구글이 원자력 에너지 스타트업과 4.75억 달러 규모의 딜을 했다는 뉴스도 나왔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등도 에너지 분야에 적극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에너지까지 수직 통합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AI 칩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돌릴 전력이 없으면 소용없거든요. 전기차 충전소 없는 전기차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 투자를 생각할 때 전력 인프라 관련 주들도 같이 보시는 게 좋아요. GE, 버노바 같은 기업들이 주목받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앞으로 3, 4년간 AI 관련 투자에 3조에서 4조 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요. 우리 돈으로 4천조에서 5천조 원이에요. 서울 아파트 전부 사고도 남을 금액이죠. 이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칩, 데이터 센터, 에너지 인프라로 갈 거예요. 엔비디아는 이 흐름의 중심에 있는 거고요. 엔비디아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 빼놓을 수 없죠. 히백칩 안에는 HBM이라는 고대역풍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이거 누가 만드나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론이에요. 트렌드포스에 따르면은 2025년 HBM 시장에서 SK 하이닉스가 50% 초반,
삼성전자가 20% 후반, 마이크론이 10% 후반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요. 엔비디아 칩이 많이 팔릴수록 우리 메모리 기업들 실적도 좋아지는 구조예요. 특히 마이크론 주가가 올해 229%나 올랐어요. 엔비디아보다 더 많이 오른 거예요. 왜냐고요? HBM 수요가 폭발하고 있으니까요. 마이크론 CEO는 2028년까지 데이터 센터 HBM 시장이 연간 1,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엔비디아 한 종목만 볼 게 아니라 생태계 전체를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치킨집 잘 되면 당 납품업체도 잘 되는 것처럼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엔비디아가 잘 되면은 HBM 만드는 회사들도 같이 좋아지는 거죠. 투자할 때 이런 연결고리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AI 버블 아니냐는 말들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CNBC 패널들의 분석은 달랐습니다. 버블은 가격이나 뉴스에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사는 거래요.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보세요. 마이크론은 좋은 실적에 주가가 올랐고 오라클은 대차대조표 우려에 주가가 빠졌어요. 종목별로 차별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버블이면 다 같이 오르거나 다 같이 빠지겠죠?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팔란티어는 52주 최고가에서 7%밖에 안 빠졌어요. 시스코는 3%, 마이크론은 오히려 최고가 수준이에요. 반면 엔비디아는 15%, 브로드컴은 18% 조정받았고요. 이게 버블의 모습인가요? 버클리 연구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슈퍼사이클보다 더 큰 기가사이클이 오고 있다고요. 탐, 즉 전체 시장 규모가 수천억 달러 단위로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2020년대 말까지 AI 가속기 시장이 6천억에서 8천억 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물론 조심해야 할 건 있어요. 모든 AI주가 다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승자와 패자가 나뉠 거예요. 그래서 댄 아이브스도 종목 선별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어요. 스프레드시트만 보면 AI를 알 수 없다고요. 발로 뛰어서 진짜 승자를 찾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2026년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월가 애널리스트들 대부분이 긍정적입니다. 기술주가 20에서 25%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CNBC 패널은 이렇게 분석했어요. 내년 S&P 500 주당 순이익이 315달러 정도 될 것이고 21배 멀티플을 적용하면 시장이 추가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요. AI 활용으로 기업들 이익률이 13%에서 15%로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요. 엔비디아 구체적으로 보면요. 댄 아이브스는 2026년 말 250에서 275달러를 목표로 잡고 있어요. 현재가 대비 30에서 45%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죠. 그는 이걸 테이블 파운더, 즉 테이블을 치면서 강력 매수하라는 종목이라고 표현했어요. 물론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있을 거예요. 중국 변수, 금리 변수, 정치 변수 등이 있으니까요. 근데 중장기적으로 AI 트렌드는 확실하다라는 게 대부분의 분석이에요. 저는 이런 관점에서 시장을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투자는 결국 본인 판단이에요. 근데 판단을 잘 하려면은 정보가 있어야 하잖아요. 오늘 제가 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볼게요. 첫째, 엔비디아의 중국 H100 수출이 허용되면서 새로운 매출원이 열렸습니다. 이건 현재 실적 추정치에 포함 안 된 숫자예요. 둘째, 수요 대 공급 비율이 12대 1로 엔비디아 칩에 대한 갈증이 엄청납니다. 셋째, 미국 정부가 25% 수출 사용료를 받는 절충간을 택했어요. 넷째, 중국 정부의 승인 여부가 아직 불확실한 리스크 요인입니다. 다섯째, 엔비디아는 단순 칩 회사가 아닌 플랫폼 회사로 경쟁사들이 사온 연은 뒤처져 있다는 분석이에요. 여섯째, HBM 수요 증가로 SK 하이닉스, 삼성, 마이크론 같은 메모리 기업들도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일곱째, AI는 버블이 아니라 종목 선별이 중요한 상승장이라는 게 월가의 시각이에요. 여러분,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는 투표 기계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울이라고 했어요. 지금 시장이 흔들려도 본질적인 가치를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의 작은 나침반이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투자는 정보 싸움입니다. 같은 뉴스를 봐도 빠르게 보는 사람과 늦게 보는 사람은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저희 속전속보TV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핵심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정보를 나누면서 투자하세요. 커뮤니티에서 다른 투자자분들과 의견도 나누고 다양한 시각도 접할 수 있거든요. 저도 매일 시장 분석과 주요 뉴스를 정리해서 올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 올라올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도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속전속보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